이만큼이 지금 펄로 다시 쌓인 겁니다. 백제 문화재 한다고 한 달 정도 잠겨놨는데 지금 요 손 한 뼘 한 20에서 25cm 정도의 뻘이 쌓였다. 사람이 이렇게 잠기기까지 보수문을 올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자기들 명분이나 권력을 유지하는 게 사람 목숨보다 그렇게 중요한가? 분노스러워서 22일 오후 3시부터 공주보 담수를 시작했으니까 지금 약 5일간 공주보 수문을 닫아놓은 결과 지금 세종보하고는 사실 판이한 녹조 지금 끼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말 없는 강도, 말을 한다. 강이 녹색빛을 띠는 건 숨쉬기 힘들다는 뜻이다. 물이 구르면서 뒤섞이는 여울목. 공기를 머금은 윗물이 아래쪽으로 자맥질하는 건 들숨이다. 산소를 잃은 아랫물이 위로 올라오며 날숨을 쉰다. 강이 은빛으로 빛나는 건 숨을 쉬고 있다는 뜻이다. 이 텐트 천막 지퍼를 열고 나가서 바람만 보면 여기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생명이 살고 있고 태어나고 있고 자라나고 있고 그거야말로 사실은 이곳을 지켜야 되는 가장 큰 이유죠. 지금 세종보 천막농성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고 기억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책임을 묻지 않으면 제2, 제3의 삽질이 계속된다는 생각으로 4대강 다큐멘터리 영화 삽질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삽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는 녹색 천막을 치고 저항해온 환경운동가들을 기록해왔습니다. 세종보 천막농성 첫째 날인 2024년 4월 30일. 아이 주먹만한 작은 구덩이에 쌀 한 톨, 콩알만한 자갈이 깔렸다. 그 위에 놓인 타원형. 자갈과 구분이 쉽지 않은 건 천적으로부터 알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다. 뒤쪽에 세워진 녹색 천막. 어미새가 품은 것 같았다. 녹색 둥지, 녹색 알이었다. 설마 여기서 1년을 맞이할 줄이야. 한 달 있다 뜯겨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다행이라도 버텼어요. 네, 정말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이더라고요. 그 시간만큼 금강이 흐를 수 있게 지켰던 시간이라 의미가 크다. 300일 문화제를 여러분의 큰 박수 한 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농성장 폈을 때 여기에서 막 울어대던 새가 하나 있어요. 흰목물대새라고. 지금 다시 번식을 시작합니다. 그 생명들을 못 지켜냈을 거예요. 여기가 농성장을 펼치지 않았으면.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녹색 천막은 새들을 지켰고 멸종위기종은 녹색알을 품었다. 물결 수염나방, 덕적배 사마귀, 왕 사마귀, 섹시기를 위해 1배 올리겠습니다. 1배. 저희가 금강을 마주오며 강의 생명들을 반드시 지키겠나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강의 생명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흐르는 금강이 피어내는 생명의 아름다움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안락 칼미세야, 박세야, 수다라, 미호정배야, 신수마자야, 미꾸라지야, 차라야, 몽정배야. 세종보가 재가동된다면 곧바로 물속에 잠기는 곳에 위태로운 평화. 2017년 11월부터 6년 동안 열려있던 세종보의 망령을 깨운 건 윤석열 정부였다. 사대강 사업 때처럼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이 마구 핥힌 금강. 환경부는 세종보를 2024년 5월부터 재가동한다는 계획이었다. 환경부가 전화를 안 받아요. 전달만 하겠습니다. 전달만 할 거예요. 나와서 전달만 받으세요. 네, 저 의견서 환경부가 전달하고. 전화를 안 받아요. 어떻게 되는 건지, 저거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한 통도 받지를 않습니다. 오셔서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했고 환경부 장관을 만나고 싶다. 왜 세종보 재가동을 하는지 설명을 듣고 싶다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장관 분명히 차에 타고 있는 거 봤는데 나와서 그 성명서 하나 받지를 못하더라고요. 강의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환경부와 세종시의 망나니 짓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최첨단 유압 전도식 가동보라고 홍보했던 세종보. 몇 해 지나지 않아 고물보, 좀비보로 불린 이유가 있다. 2012년부터 2019년도까지 수리비만 119억이 들어간 봅니다. 매년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매년 고장이 나고 앞으로 얼마나의 금액이 더 투여될지 모릅니다. 20에서 30톤 정도의 퇴적물들이 쌓여 있었고 톤마디로 한 50개 포대 정도를 퍼냈습니다. 이런 작업을 매년 해야만 하는 보가 세종보입니다. 세종보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해체 1순위였습니다. 피 같은 국민들의 세금과 예산을 쏟아부어서 저 죽어있던 좀비보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좀비보를 일으켜 세우려 했던 5월, 그 이틀 전인 4월 29일이었다. 환경단체들은 기습적으로 세종보 상류 500m 지점의 하천부지에 녹색 천막을 쳤다. 세종보가 재가동되면 제일 먼저 수장되는 곳이다. 저 천막이 물대세 둥지라고 생각하고 좀 지켜주십시오. 저희가 행여나 다시 한번 수중동성을 시작하게 되면 강이 다시 한번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러고 있구나. 그리고 공권력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이 오늘 여기 땅에 오시면 어디로 가실까? 여기 오실 것 같아서 여기 왔습니다. 흰목물대사가 알을 품듯 지난 1년 동안 10,000명의 사람들이 녹색 둥지를 찾았다. 녹색 알을 품었다. 힘의 원천은 사람에 있지 않을까? 여기를 함께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국가 권력에 의해서 담수가 되고 위험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졌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싸울 수 있을 것 같고 승리할 수 있다. 결국엔.
녹색 천막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품은 4대강 교두부였다. 세종보가 생기기 전부터 물고기 잡이를 하셨던 거고, 세종보 생긴 그의 부고장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고 김영준 씨, 세종보 상류 300m 지점에서 마리나 선착장을 운영한 사업주였다. 녹색 천막 바로 아래쪽에서 2009년부터. 네네. 예. 그때부터 했어요. 수상스키 해갖고 아이들 강습. 자연수영장 해갖고 모래밭. 외지에서 되게 많이 놀러 왔어요. 어느 때 한 200명, 300명씩 있었죠. 텐트 치고 놀고 그랬죠. 수질 개선, 관광, 레저 산업 진흥 등 다목적 효과를 갖는 사업입니다. 수질을 좋게 만들고 수질을 풍부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단장한 새로운 강이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수로 정비와 보해 설치로 안정된 수위를 되찾은 저수로는 요트와 조정 등 다양한 수상 레저에 활용됩니다. 물에 아예 못 들어갔어요. 슈트 입고서도요. 발진 걸리고 고름 생기고. 독주는 가생에는 말도 못하게 많았어요. 배가 싹 가다가 또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 입에 탁 들어가면 으악 하고. 뻘이 생기면서 벌레하고 조금만 삽으로 퍼도 바글바글 했으니까. 그 실지렁이들이. 예. 얘들은 되게 맑고 되게 시원하고 옷 벗고 들어가서 수영하고 배 타고.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 살림을 전제로 해서 이 한반도 대우는 하지. 거기 해소가 된다면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예술, 관광 등 관련 산업 콘텐츠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파급 효과. 강물이 넘쳐 흐르면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홍보했던 자들, 아직도 건재하다. 그간에 설치했던 마리나 시설들이 있습니다. 12억 원입니다. 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그 설치된 세종보를 그냥 활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휴양, 레저, 관광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세종보가 들어선 뒤 김 씨의 경제는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다. 하루에 거의 한 30명씩, 주말이면 한 50명에서 70명씩 왔다 갔다 갔습니다. 과거에는. 예. 그런데 보 생기고 그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예, 없어지고. 예. 배가 한 척당 1억 2천짜리 하나, 8천만 원짜리 2대, 이렇게 3대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제 세종보를 만드는 바람에 사업을 완전히 그냥. 예, 죽 썼죠. 이 2억에다가 저기 강사도 나가고 다. 조만간 또 만나자고 했는데 그는 2달여 만에 세상을 떴다. 병명은 간암과 강경화. 강의 죽음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밝힐 수 있는 증언자의 죽음. 작은 강에서 경제가 살아날 리 없었다. 저희가 지금 나는 강에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다. 2012년에는 금강에서 물고기 60만 마리가 허연 배를 뒤집고 떠올랐다. 강변에 쌓인 마대자루 속에선 구더기가 들끓었다. 악취가 진동했다. 아직도 그 비린내가 저는 기억나요. 시각적인 기억보다는 그 냄새의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 강변에 다가가는 순간 이미 물고기가 썩는 냄새가 났고요. 담수하자마자 바로 이 강에 산소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민물고기가 대량으로
폐사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발생했던 거죠. 60만 마리가 폐사했다라고 저희는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136.9cm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시메기가 폐사된 채로 떠올랐죠. 폐사된 물고기 사체를 수거하는 일이 거의 일주일 이상 계속 진행이 됐었죠. 본격적인 자연의 역습이 시작됐다. 2014년에 금강에서 벌어진 괴 생명체 소동. 큰비디끼벌레는 녹조를 머금었던 것들이 가득 들어있죠. 군체가 사멸하게 되면 그 안에서 녹조 자체도 썩으면서 군체 자체도 흐물흐물해지면서 썩어버리고 거기에서 이제 가스도 발생을 하면서 시큼한 냄새와 악취를 품게 되는 거죠. 뭐 1m가 넘는 군체부터 시작해서 뭐 주먹만한 군체들은 아예 뭐 큰비디끼벌레라고 하지 못할 정도로 녹조라떼, 녹조 곤죽이라는 말도 회자됐다. 강을 점령한 녹색 박테리아. 충남연구원이 조사한 녹조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조류 발생 관심 이상 발령 일수는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44일과 48일, 2014년에는 64일로 늘었다. 2015년에는 127일, 겨울을 빼고 1년 내내 녹조가 관찰됐다. 2016년에는 81일로 줄었지만 2017년에는 119일로 늘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4대강 수계 22곳의 수생태 건강성을 보호 설치 전과 보호 설치 후로 나눠서 비교한 결과 보호 설치 후 건강성이 가장 하락한 보는 세종보였다. 어류는 좋은 B등급에서 나쁨 D등급, 저소동물은 보통 C등급에서 매우 나쁨 2등급으로 하락했다. 특히 어류 조사에서 세종보는 보호 설치 전 평균 772마리에서 110마리로 85.8%나 감소했다. 2016년부터 나타난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는 명백한 죽음의 강, 그 징후였다. 환경부가 지정한 최악 수질 4급소 지표종. 세종보에 가로막혀 강바닥에 쌓인 시궁창 펄 속 산소 제로지대에 사는 생명체들이 바글바글했다. 이미 세종보를 막아서 녹조가 창궐하고 악취와 깔따구 대발생, 물고기의 떼죽음을 봤습니다. 더 이상 잘못을 반복하지 맙시다. 자연이 살아야 사람도 삽니다. 금강이 흘러야 세종도 삽니다. 근데 왜 환경부와 세종시는 이런 상식을 모릅니까? 물을 가두어 썩은 물로 만드는 정치와 행정은 왜 벌을 받지 않습니까? 강을 통째로 썩게 만들고 강의 생태계를 망가뜨려 죽음의 강으로 만드는 정치와 행정은 왜 벌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문을 연 뒤 쌓인 고운 모래 바닥을 파면 시궁창 냄새가 풍기는 역겨운 펄층이 튀어나온다. 세종보의 수문을 닫으면 영향을 받는 상류 6km 지점의 합강 습지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네, 이런 식으로 변해버린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미세한 것들, 이렇게 부유물질, 거름 성분들 다 쌓여있잖아요. 아, 그럼 이런 곳에서 수달이 살기는 어렵다. 어렵죠. 라는 것이죠? 네, 모든 동물들이 여기에 서식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여기 고만하루 상류에 쌓인 펄인데요. 이것도 작년 백제문화제 때 20일간 이제 공주보 수문을 닫으면서 쌓인 펄입니다. 사이사이에 이렇게 녹조가 끼어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지금 드러내면 이렇게 악취가 지금 풍기는 상황입니다. 공주보를 근본적으로 해체해야만 사실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 시궁창 펄은 죽은 강의 기억이다. 아직도 씻기지 않은 죽은 강의 지문이다. 물은 멈추면 안 돼요. 강물은 흘러야 돼요. 멈추면 죽어요, 강이. 이 말은 김씨가 나에게 남긴 유언이었다. 녹조라떼의 강에서 6년 넘게 생활했던 그의 죽음. 녹조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을까?
말 없는 강은 자기 죽음을 온몸으로 말했다. 물고기 떼죽음, 녹조 창궐, 큰빛 이끼벌레 출몰,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 이건 강의 언어였다. 신음소리였고 비명이었다. 지금도 4대강 사업이 4대강을 살렸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지난 17년 동안 4대강이 보여줬던 과학을 정략으로 덮으려는 자들이다. 수량이 많아짐으로써 전 일부 환경단체에서 여러 가지 그 수생식물, 수생동물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수량이 많아지면 서식동물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졌지 어떻게 적어지겠습니까? 오히려 신환경적인 조건으로 4대강이 온몸으로 증명한 자연과학을 배반하려는 자들이다. 굳이 수문을 닫아뒀던 7년 전의 악몽을 들출 필요는 없다. 매년 9월 열리는 공주 백제문화제. 이때 유등과 돛배를 물 위에 띄우려고 한 달 동안 담수해온 공주보. 다시 수문을 열자 국가 명승지 고만하루가 참혹하게 변했다. 펄밭이 된 이곳에선 악취가 풍겼다. 단 9일간 축제를 위한 결과가 여러분이 서 계신 이 땅입니다. 이 입자들은 원래는 흘러 바다, 서천 갯벌에 쌓여야 될 흙이 중간인 이 공주보에 쌓이게 된 것입니다. 산소도 공급되지 않고 생물도 살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썩어가는 흙을 만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접근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펄이 깊이 빠지기 때문에 여기 살고 있는 야생동물들 서식지가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상류 쪽에는 흰수마자 서식지가 있습니다. 멸종위종 1급이고 한국 고유 어종인데 그 아이의 서식지도 지금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정성스럽게 담아가지고 배달할 예정입니다. 공주시장이게? 네, 공주시장이에요. 말로 붙여요. 두 개가 비교가 되는데. 야, 진짜 모래 저 모래를 이제 같은 곳이니까. 현철 공주시장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셨어요. 이 뻘을 책임지겠다. 명승지만 망친 게 아니었다. 백제문화제를 개최한다고 지금 준비하는 현장인데 유등이 떠내려가고 돛배 그리고 이제 배다리가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유실된 상황을 지금 보실 수 있는데요. 예산이 지금 한 5억 정도 설치를 했는데 다 떠내려갔습니다. 자기 돈이라고 그러면 정말 저렇게까지 매년 수억을 이 강물에 그냥 처박을까? 이런 일들을 사실 충분히 인지하고 예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적을 쌓으려고 하는 자치단체장의 과욕이 부른 참사다. 시궁창 펄만 쌓인 게 아니었다. 지금 담수를 하자마자 5일 만에 녹조가 생기게 된 거죠.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흡입하게 되면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이 조류에 포함이 되어 있고 물놀이나 접근하는 걸 금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바로 그냥 녹조 옆을 걷게 해놨어요. 매년 백제문화제 때 반복되는 공주보 담수는 세종보를 재가동하면 나타날 끔찍한 미래였다. 세종보 천막농성장을 방문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녹조독을 경고했다. 지금 여기 뭐 물이 잘 흐르지 않습니까? 녹초라는 것도 안 보이고 여기에 막아서 물이 나빠가지고 만들어진 녹초는 녹초 독이 엄청나게 셉니다. 네, 청산가리의 6,200배. 그 물을 이용한 농산물에 다 들어가게 되고요. 조류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형태나 기능을 보면 박테리아예요. 기능은 박테리아가 차지만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나무가 이제 광합성을 하는 것처럼 이제 남세균도 햇빛이 강하다든지 뭐 물속에 이제 영양물질이 많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제 막 자라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게 두면은 자라는 둥 마는 둥 하다 바닥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막아가지고 얘네들 이제 자랄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제 남생이 잘 자랄 때는 이틀 한 번씩 막 번식을 하는 거예요. 세포가 하나가 있다가 이틀 지나면 이제 2개가 되는 거예요. 20알 되면 2의10성 그리고 한 1000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낙동강에 같으면 보가 8개가 있는데 20일 가둬놓으면 이제 1000배 되죠. 그럼 내려갈 때 이미 1000배가 돼서 내려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1000배에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8개 볼을 다 내려가면 하류 쪽으로 가면 이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질병과의 연관성을 연구한 연구가 있어요. 녹조가 많아진 곳, 비알코올성 간질환, 그리고 치매 증상도 늘었다. 이 해변가에 가면 저 소금기가 날리는 거. 그거 마찬가지로 있으면 바람 불면 하늘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어로졸로 그냥 숨 쉬는 데 들어가는 거죠. 국내 최초로 녹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22분 중에 50%인 11분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낙동강 권역 거주자 17분 중에 10명에서 유전자가 검출됐고요. 어민 9분 중에 5분, 농민 4분 중에는 2분이 남세균 유전자가 코로 공기가 들어와서 폐까지 가는 길을 덮고 있는 것이 호흡상피인데요. 그게 일주일간 노출되면 호흡상피가 많이 파괴되고 괴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낙동강에서 장골했던 녹조의 독소가 제 몸속에서도 검출이 됐습니다. 결국 낙동강의 주민들을 실험의 대상, 마루타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저희는 볼 수 없습니다. 세종부의 수문이 재가동되는 그 순간 바로 낙동강의 이 상황이 세종부에서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죽음의 강을 질주하는 아찔한 레포츠. 우리에겐 위험천만한 수상 레저를 제어할 정부가 없었다. 현재 녹조가 창궐하고 있는 곳에서도 수상활동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WHO의 경우 24ppb면 수상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634ppb로 WHO 기준치 68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사도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준치도 없고 조사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수상 레저를 금지할 명분도 없다. 2025년 2월 3일에는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조사 대상 97명 중 46명의 코 속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새 정부는 6년 넘게 개방된 상태였고 2011년에 준공한 강정고령부는 그동안 거의 닫혀 있었다. 흐르는 강과 막힌 강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차를 단순 산술 계산하면 무려 31,250배였다.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혈맥이라고 할 수 있는 강 4개를 갖다가 흐르는 강에서 저수지로 바꿔놔버린 비극적인 재앙이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환경 테러다. 빨리 우리가 해결을 해야 그래도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조금은 얼굴을 들고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미 2010년경부터 이런 연구는 너무나 많이 되어 있어서 외국에서는 이 공기로 전파되는 남세균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까, 이 독소를 어떻게 막아서 국민 건강을 지킬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이걸 지금 공기로 전파된다는 걸 이렇게 제가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무시무시한 강의 역습, 정치 정략이 과학을 죽인 결과였다. 강의 귀환은 눈부셨다. 2017년 11월 6년 동안 굳게 닫혔던 새 정부 수문이 열렸다. 펄로 뒤덮였던 곳에 금은 모래가 쌓였다. 저희는 투명 카약을 타고 하중도로 들어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오마이뉴스 김종술 시민기자가 그곳에서 새끼 제첩을 발견했는데요. 너무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그 자리에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제첩은 금강의 화려한 귀환을 알리는 전령이었죠. 저희는 하중도에서 나와서 세종부 위에 있는 마리나 선착장으로 갔습니다. 한해전은 2016년 여름에도 펄이 1m 이상 깊이로 쌓였던 곳이었습니다. 모래 자갈이 쌓였더라고요. 그곳에 흰목밀대새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물 흐름 자체가 회복이 됐고 조류 농도가 감소를 했고 모래톱이 형성이 되면서 금강은 자연성이 이제 영구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알은 부화에 성공했다. 여전히 과학을 부정하면서 강의 회복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 보호를 가동했을 때와 가동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가동했을 때가 오히려 수질이 더 좋은 걸로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녹조의 발생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물론 이제 볼을 열고 닫고에는 이제 유량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지만 온도나 양분 이런 부분도 무시를 못한다는 거죠. 이명박 정권과 국민의힘의 전임 정당들도 주장해왔던 궤변이다. 환경부가 2018년에 발표한 4대강 복개방 1년 중간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물 흐름이 회복되어 조류 농도가 감소하고 모래톱이 회복되면서 동식물 서식 환경도 크게 개선됐다. 국가물관리위원회도 2021년 1월 18일 모니터링 자료를 발표했다. 완전 개방한 볼을 중심으로 물 흐름이 개선됐고 녹조가 감소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다시 출현했고 수생태 건강성이 향상되는 등 자연성 회복을 확인했다는 내용이었다. 환경부와 각 대학 연구진들이 발표한 논문만 봐도 보 때문에 녹조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새빨간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환경부가 보에서 녹조가 왜 생기는지 그걸 모르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지난달에 국립환경과학원이 외국 저널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낙동강 사장 사업으로 인해 인공적으로 호수로 변했기 때문에 남수경 위에 녹조 발생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멀쩡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대한민국을 빼고 모든 연구들이 유속이 느려지면 녹조가 생긴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전 세계에서 각지에서 발표가 됩니다. 너무 많은 이해단체들과 우리 사회의 이슈죠. 그리고 정치가 또 끼어 있다 보니까 환경이라는 관점이 없는 것 같아요. 4대강 사업 시장에서 하천을 다 파뒤집고 나서 여기에 많이 살던 흰수마자가 거의 없어졌었습니다. 볼을 열어서 물이 흐르게 됐는데 저기 합강에서부터 저 아래 백제보까지 그 흰수마자가 계속 그 다량으로 발견된 기록이 있습니다. 4년 만에 원상태로 회복이 되었거든요. 미호종계도 최근에 발견됐다는 보고도 있고요. 수문만 열었을 뿐인데 마법처럼 녹조가 사라졌다. 멸종위기종이 귀환했다. 지금 36도의 물에서 지금 녹조가 마구마구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가둬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녹조가 핀 이유는? 그렇습니다. 고인물은 썩는다. 네. 이 어느 정도 면적이죠? 1ml당. 1ml당 몇 셀이냐? 190만 셀이 나왔습니다. 190만 셀. 조류경보세상 대발생이 110만 셀입니다. 그러니까 대발생에 거의 2배 가까운. 그렇습니다. 초대발생. 거의 녹조 공장. 낙동강 고인물은 썩었다. 세종보 재가동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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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문이 닫힌 금강을 사실 낙동강에서 오랫동안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수문이 닫히면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 것으로 좀 보이시나요? 비단강이라고 하는 금강이 그야말로 단순한 강이 되죠. 검은 물만 가득한 그런 아주 단순한 호수와 같은 그런 강으로 되면서 녹조독이
함유된 공기로 뒤덮일 그런 위기가 있을 것이고. 지금도 강에 물이 넘쳐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녹조로 가득한 강물은 오염수일 뿐이다. 우리에겐 많은 물이 아니라 맑은 물이 필요하다. 금강, 흐르는 물은 살았다. 강의 귀환이자 고인물은 썩는다는 상식의 귀환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도에 4대강 제자연화 정책을 발표했고, 그러면 수문을 한번 개방해보자. 낙동강 유역에서는 반대가 심했고, 그럼 금강에 있는 매년 문제가 발생하고 가장 규모가 작으면서 자연성 회복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럼 세종보를 한번 열어보자 라고 해서 세종보를 개방했습니다. 2018년 완전 개방을 하면서 그때부터 보호 상시 개방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2년 5월 달까지 보개방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간협의체 운영은 중단됐고 민주적 의견 수렴 과정이라든지 그 절차는 전부 사라졌다. 4대강 제자연화 정책이 결정된 게 시간이 얼마 걸린지 아세요? 4년 걸렸습니다. 4년을 걸려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여주세요. 불과 2주 만에 금강 영산강 보호 처리 방안 취소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거 수긍이 가세요? 네, 전문가로서의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변경이 되어버리니까 나 자신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정책이라고 보기보다는 가 아닐까 싶은데. 무엇을 위한 목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 잘 모르겠죠. 이론적으로 보면 어디에도 이점이 없죠. 그 토건 세력들에게는 이익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의 물정책 연속성을 싸그리 무시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다 무시하고 정반대의 정책을 마음대로 펼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이런 투쟁을 해오고 있는 이 환경 동지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란 상태였다. 언제 아니었던 적이 있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세종보가 완공된 지 13년.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건 잠시 권력을 잡았던 정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들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함께 품은 녹색알이 생명의 교두보인 까닭이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 가까이 다가서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강은 이들의 영토였다. 수염풍뎅이 저 위에 있으면 멸종위종 1급 여기서 이제 거의 매일 확인되고 있는 종이고요. 이제 종 자체가 멸종위기 종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꼭 보호해야 되는 그런 종인데 환경적으로 변화가 생기면 그 수염풍뎅이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 오시면 여기 주변에도 지금 눈이 하얗게 쌓여 있습니다. 설구 혈경 아까 보냈죠? 인트로 중요한 건 그 제가 찍은 거예요. 이게 제가 드론으로 눈 왔을 때 1년 동안의 풍찬 노숙, 여전히 웃고 있다는 건 견딜 수 있다는 뜻이다. 1년 가까이 이제 천막생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건강은 좀 어떤가요? 말짱합니다. 너무 건강해. 체질인가요? 천막 체질? 네, 체질입니다. 서울 안 가? 서울 안 가지. 왜? 아니 오후에 일정 있어. 어? 오후에 일정 있다고? 그동안 우리가
그래도 잘 버텨왔구나. 탄핵 국면도 끝났고 새로운 시기를 맞아야 하는데 지금부터 좀 더 잘 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돼요. 머쉬 해리어라고 해서 습지에 사는 해리어 이렇게 그 종인데. 해리어? 여기 지금 완전 해리어? 1년 동안 지지와 응원의 발길이 이어졌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순환하고 돌아가셨는데 활동가들이 이 시대의 예수님이 아닌가. 모두 생명도 귀하다고 느끼면 보편적으로 또 그런 진리가 있는데 이걸 왜 거스르는지, 국가가 왜 이런 암담한 짓을 하는지. 이름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계속 기도하고 연대하여 그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수많은 스님들이 이곳 금강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염원하며 간절한 마음과 기원 올리나요. 4대 종단도 한 마음으로 산 강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다. 정치인도 힘을 보탰다.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조례가 구체적으로 좀 실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태 감수성이 뛰어난 시민들이 우리 세종시를 정말 자랑스러워하지 않을까. 물을 가둬놓으니까 악취, 그다음에 녹조, 또 벌레 그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이 심각성을 잘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생명이 흐르는 그런 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기 위해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앞으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강은 흘러야 살고 흘러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재자연화를 요구하고 그것을 실현하도록 우리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듯이 4대 강을 틀어막는 윤석열 정권에게 반드시 심판의 칼날이 닥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상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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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보 개방하고 구호만 외쳤던 건 아니었다.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너무 명랑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게 지금 저희가 200일 지낸 비결이고 힘입니다. 다시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는 세월들 중도 너머에 넌 진정 나인지 이 땅에 갇혀버린 나는 진정 강인지 다시 버티기 위해 즐겼고 즐겁게 버텼다. 세종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나섰다. 세종시 안에 금강이 있지만 정비된 도로 외에는 강 가까이 가는 경험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이제 강을 좀 이제 가까이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강이 소중하다라는 것들을 아이들한테도 그다음에 또 여기 주민들한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 거죠. 금강의 수달이 많이 돌아왔고 안정적으로 많이 서식하고 있거든요. 수달을 보호하자 그런 취지로 수달 그림 대회 하고 있고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365일 동안 천막농성장을 함께 지킨 이들의 또 다른 동력은 과거 악몽과 같은 기억의 힘이었다. 이 장소가 굉장히 금빛 모래밭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웠는데 15cm 정도 되는 뻘들로 채워진 것을 보고 냄새도 너무 많이 심하게 나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그 뻘을 걷고 나니까 금빛 모래가 바닥에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많은 생명들이 살 수 있는 이 생명의 터전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뻘을 걷어냈는데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많은 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금강의 죽음과 되살아나는 모습을 곁에서 생생히 지켜본 세종 시민이라면 세종보를 왜 철거해야 하는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강을 빼앗지 마십시오. 아이의 손을 잡고 맑게 흐르는 강물을 따라 걸으며 조약돌을 줍고 새를 보여주는 그 순수한 기쁨을 우리에게서 빼앗지 마십시오. 녹색 천막은 세종보 재가동으로 수장될지도 모를 또 다른 세상으로부터의 초대였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세상과의 동행, 그 시작이었다. 다시 봄이다. 세종보가 재가동됐다면 수장됐을 그 자리에 흰목물대새가 다시 알을 낳는다. 흰수마자가 모래여울 속을 헤집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바람이나 강이나 뭐 새들이나 나무들이 어떤 사람의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큰 위로가 돼요. 네. 왜냐하면 강을 막았었어도 여니까 이렇게 회복이 돼요. 사람을 탓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모습을 잃지도 않거든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사는 지금 갈대들이나 나무들이나 다 물에 잠겨서 없었던 아이들인데 그 물이 빠지자마자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생겨나요. 저는 이게 되게 가장 큰 위로이고 힘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세종보를 지키는 것이 물정책 정상화의 교두보고 최전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보가 그냥 닫히게 되면 사실 나머지 신규댐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정당성을 얻게 될 겁니다. 그 4대강이 옹호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세종보 단 하나를 지키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4대강에 있는 전체 생명, 그리고 이 물, 하천, 흐르고 있는 우리 강과 뭐 호수, 거기서 벌어지려고 하는 모든 개발 사업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나갈 생각이 없는 거죠. 언제까지 농사를 계속할 거예요? 이길 때까지. 제가 이긴다는 게 어떤 건가요? 세종보를 다시 틀 때까지. 다시 막히더라도. 보가 철거될 때까지. 가장 뭐 힘든 얘기 중에 그깟 새 하나 때문에 뭐 그 환경 뭐 그런 얘기들 좀 많이 하세요. 뭐 곤충 하나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새 한 마리 때문인가? 지금은 대멸종의 시대가 도래했고 멸종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근데 그 끝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 한 마리 새를 지키는, 한 종을 지키는 게 우리를 지키는 거다. 그깟 새 한 마리가 아니다. 그래도 물은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강물을 좀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시각이나 관점을 완전히 저는 바꿔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우리가 접하고 있는 산이나 강이나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다. 마땅히 그 자리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는 생명들이다. 그리고 존중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인간의 삶과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이고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세상이다. 제가 한번 그때 펑펑 울었거든요. 고만하루에서 6일간 천막 농성을 하고 공무원 100명에 의해서 천막이 뜯겨지고 9시간 수중 농성을 하고 다음날 낮에 저는 또 그 현장에 갔거든요. 근데 저희가 서 있던 그 모래사장이 다 사라지고 물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검은색 물이. 그 장면을 봤을 때 눈물이 진짜 펑펑 나면서 다시는 이렇게 내주지 않겠다. 그런 다짐을 했거든요. 이렇게 분노의 눈물이죠. 모래사장에 4명의 활동가가 갇혀 있었어요. 테이핑을 했습니다. 저희가 나가지도 못하고 누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신부님께서 들어갑시다 하고 테이프를 이렇게 걷어내셨을 때
우리 편이 있구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생명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전국에. 근데 그분들의 활동이나 싸움들이 굉장히 소외되거나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굉장히 뒷전에 처져 있는 문제처럼 여겨지기도 하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생명은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들이 무너지면 사람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 소리들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의가 안 되시더라도 듣고 공감하고, 맞다, 그것이 중요한 일이지, 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는 걸 하나씩 알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모든 생명이 공존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 그리고 모두가 안전한 세상,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길 소망합니다. 겨우내 칼바람에 헤어진 녹색 둥지가 영하 10도의 날씨에도 얼어붙지 않았던 녹색 알이 생명의 깃발처럼 나부낀다. 강은 정직합니다. 한 뼘이라도 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강입니다. 높은 곳으로 기어오르려고 자기 욕망에 취해서 거짓말을 일삼던 정치인들이 강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강은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낮은 데가 강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인 거죠.